안녕하세요.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롯데지주입니다. 제가 소제목으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과연이라고 작성을 해놨는데 롯데지주야말로 저 PBR 대장주로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이긴 한데 현재는 주가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주가가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지주사인 롯데지주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현재 발현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갖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롯데지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주회사라는 개념을 조금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스크리닝으로 해보자면 이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 이상의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법적 기준 이상 그 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가지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순수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순수 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만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는데 롯데지주는 개별 사업을 하지 않고 제가 앞으로 보여드린 그 자회사들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의 목적을 하는 회사로 보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자회사들 한번 보자면 이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롯데제과 그리고 롯데칠성음료, 롯데푸드, 롯데쇼핑의 분할합병을 통해서 설립된 회사이며 공시 기준일에는 이제 어떻게 이 사업 분야가 됐냐라고 하면 이 롯데쇼핑이 한 개, 네, 다시 체크를 해드릴게요. 현재는 이제 롯데쇼핑,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, 그리고 롯데 웰푸드 이게 이제 구 롯데제과랑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코리아 세븐 이게 세븐일레븐을 사업하는 회사입니다.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덩이로 어떻게 보면 자회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총 20개 국내 자회사를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롯데쇼핑, 롯데케미칼, 롯데웰푸드 그리고 코리아세븐 아직 상장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뭐 매출 비중도 보면 뭐 전체 매출이 이 롯데 지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영업 수익으로만 한 3천억 정도, 2,800억 정도 내는데 그 중에서 거의 뭐 한 40% 정도가 이 배당 수익인 걸 볼 수가 있죠.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를 소유하고 주 수입원을 이제 배당으로만 하고 있고 나머지 뭐 상표권 수익은 롯데라는 이름을 쓰는 뭐 로열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경영 지원 수익 이거는 뭐 롯데 지주 안에서 이 계열사로 뭔가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런 명목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지주회사 현재 실적은 어떤가라고 보면 이 지주회사 같은 경우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법으로 어떻게 보면 재무를 체크를 하는데 이 자회사나 이제 종속회사 실적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뭐 일부분 어떻게 보면 그 재무적으로 회계상으로 이렇게 이 숫자가 조정되는 건 있겠지만 이제 일단 이 지주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 일단 23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5조 정도 나왔고요. 영업이익은 네, 4,900억 정도 나왔습니다. 당기순이익은 1,600억 나왔는데 이걸 이제 전년이랑 비교를 하자면 사실 21년에서 22년 갈 때는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. 매출은 거의 뭐 50%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단에서는 거의 뭐 60% 이상 지금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22년 실적이 좋았던 부분은 이 기저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0년, 21년도에 이 어떻게 보면 셧다운이 있었죠. 코로나로 인해서. 그래서 21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로 롯데 쇼핑이 있죠. 롯데 쇼핑이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주요한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 롯데 백화점 뭐 롯데마트, 뭐 롯데시네마 등등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뭔가 롯데에 가서 산다고 했을 때
그때 발생하는 매출이 다 거의 대부분 롯데 쇼핑으로 잡히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저효과를 이렇게 거의 뭐 서프라이 뭐 2배 이상 이렇게 죄송합니다.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그리고 매출은 거의 뭐 50% 증가를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22년 대비 23년도는 거의 보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 22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3,300억이었는데 23년도에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. 당기순이익이. 이거는 조금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뭐 신사업에 속도를 내는 롯데지주라고 해가지고 이자 부담은 눈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지난해 어떻게 보면 23년도에 금융 비용이 22년 888억에서 1673억으로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뭐 롯데지주가 일단 금융비용이 지금 5년간 최대라고 하는데 금리에 영향도 있을 거고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.5%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 비용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채를 많이 쓴 부분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지난해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라고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하고 롯데 케미칼도 유상증자를 하고 롯데 헬스케어에서도 어떻게 보면 출자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이자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금융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이 투자 확대가 이 금융 비용이 어떻게 점점 커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별도 이익 기준 배당 성향을 30%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뭐 자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측의 핑계죠. 사실 회사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주주들을 뭐 이 주주들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어떻게 보면 수익에 대해서 그만큼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뭐 회사가 뭐 경영을 잘못한다는 혹은 뭐 무리하게 안 되는 사업을 투자하면서 이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게다가 롯데는 가장 큰 리스크가 있죠. 뭐 기사 타이틀로도 보시겠지만 롯데 지주 등에서 지난해 23년도에 212억을 수령을 했는데 뭐 롯데 지주에서 뭐 65억, 뭐 롯데 케미칼에서 39억, 뭐 롯데 쇼핑 19억 해가지고 제가 아까 롯데 지주와 함께 봤던 자회사에서 거의 뭐 150억을 가까이 수령을 했는데 사실 이 신동빈 그리고 롯데 오너가들은 이 국적 문제가 있죠. 과연 롯데가 일본 기업인지 아니면 뭐 대한민국 기업인지 그래서 뭐 노제팬이 불어났을 때 롯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창사 이래 위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오너가에 대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. 일부분 네, 해당이 되지만 사실 시장에서 이 심리로서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롯데지주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을 보자면 네, 제가 뭐 21년도부터 차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현재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추세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조금 뚫고 내려가고 뭐 오늘은 이 영상을 전달해 드린 4월 22일 기준에 뭐 장중 5%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주가 자체가 워낙 어떻게 보면 낮은 레벨에 속해 있고 이 롯데지주는 이 개별 사업 없이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회사 자체의 그 어떻게 보면 대외 이미지라던가 이런 부분이 시장에 많이 작용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차트 히스토리를 보자면 사실 뭐 21년도 한 중반쯤 이때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은 롯데 지주에서 이 전기차 붐에 일어서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롯데 지주에서 직접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상승했던 주가가 실제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뭐 롯데 관련 충전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 하락이 있었다가 22년도에 거의 뭐 22년도 초부터 22년도 뭐 한지 9월 10월까지 대세 상승이 있었죠. 이때는 사실 이 기업의 모멘텀이 아니라 대외 변수였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
검찰총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이 윤석열 대통령 집안이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친일 집안인 걸로 어떻게 보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선되고 나면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시장에서 하면서 이게 조금 반영이 됐고 22년 4월 달에 이제 당선 후에 어떻게 보면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뭐 기시다 총리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롯데가 당연히 좋아지는 거 아니냐. 롯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국적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상승을 했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이 사실 좋아야 되긴 하지만 22년도에 워낙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이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23년도의 실적, 뭐 금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22년도의 실적이 유지되진 않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을 했었던 모양입니다. 어떻게 보면 뭐 추세선을 뚫고 이렇게 뭐 주가 거의 뭐 최적 이때 당시 뭐 52주 신저가를 계속 이어가면서 주가가 형성이 됐는데 뭐 가장 최근에 이 상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 PBR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이 단기 상승인데 롯데지주가 지금 오늘 22일 기준으로 PBR이 0.3배 미만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롯데지주가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. 그리고 지금 주가 레벨이 워낙 낮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앞으로 24년도에 그 경제가 계속 어려울 거라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롯데지주가 유일하게 지금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저 PBR 관련돼 가지고 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냐. 그럼 뭐 단순히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뭐 3배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PBR 뭐 한 배까지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한 배까지 올린다고 해도 지금 가격에서 3배는 사실 굉장히 주가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다만 지금 자리가 뭐 이 롯데지주를 사도 되는 자리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일단 추세선의 하단을 뚫고 나왔고 하단에 뭐 지지가 얼마나 받쳐지는지 그리고 24년도 이 자회사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건지 그리고 정부 정책의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얼마나 강제성을 가지고 할 건지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뉴스를 조금 챙겨보면서 해당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롯데 지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. 앞으로 롯데 지주에 대한 뭐 추가 영상이라던가 이슈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